듣고 계십니다. 부산 시민 여러분,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.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. 자,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플랜B의 문대 문화데이트, 플랜B 문화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송 실장님 나오시면은 뭔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? 예, 오늘 주제는 좀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정책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라이프 스타일과 예. 문화 정책. 요거 상당히 새로운데요. 예. 이제 보통 이제 문화예술 정책을 좀 수립하거나 뭐 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이냐, 아니면 이러한 예술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향유하게 할 거냐,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뭐 좀 다른 어떤 정책 분야에서는 중요하게 논의되는 의제가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, 즉 라이프 스타일입니다.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치러진 이제 부산과 서울의 시장 선거에서도 뭐 15분 도시, 21분 도시 뭐 이런 구호가 좀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문화 정책에 상당히 좀 정책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는데 네. 지난 5월달 말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15분 도시 부산 비전 선포식을 좀 가지기도 했는데 네.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도시의 비전 설계에서도 이제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찾아보고 맞춘다 이런 건데,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어떤 정책 측면에서도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중심에 둬야 되지 않나, 뭐 이런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될 시점이라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예, 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생활 양식, 뭐 삶의 방식 이런 뜻이다 아닙니까?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말씀처럼 라이프 스타일이란 게 어떤 한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나 좀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좀 의미하고, 근데 이런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뭐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또는 생각하는 어떤 사고 양식 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, 이게 이제 고정되지 않고 한 사회의 어떤 경제적이나 뭐 사회적 변화 속에서 늘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 변화되는 양상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정책에 담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, 실제로 이제 한국 내에서도 뭐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면 주거 형태나 뭐 출퇴근 또는 소비나 여가 생활 또는 노동 실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,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가장 쉬운 예로 뭐 당일 배송, 새벽 배송 같이 이제 택배 서비스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도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춰서 기업의 마케팅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인데, 이 도시 정책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면서,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활 양식 속에 살아갔는지를 정책적으로 좀 담아보자, 뭐 이런 경향 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어디에 살고 그분들이 이제 생활 양식이 어떤지를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, 이렇게 되면 이제 생활 밀착형 뭔가 정책이 나올 것이고, 그러면 뭔가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. 우리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도시의 발전과 연계해서 이 분야의 논의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모종린 교수의 논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, 최근에 뭐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, 뭐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, 뭐 이런 좀 저서로 라이프 스타일에 좀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된다,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신데, 어제 안 그래도 수영구에서 문화도시 이제 좀 준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도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는데, 이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탈물질주의를 좀 지향한다. 그리고 이제 개성, 뭐 다양성, 삶의 질, 또 사회적 가치나 윤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게 되고, 이게 이제 결국 지역의 어떤 일과 산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주장을 하셨는데, 이제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소비의 형태가 좀 과시를 하거나 뭐 이런 좀 형태에 있다면, 최근에는 나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
통해서 뭐 상품을 좀 구매하고 또 이제 예전에는 뭐 백화점에 가거나 뭐 대형 어떤 쇼핑몰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좀 약간 획일적인 소비 네네. 문화를 좀 했다면 최근에는 뭐 골목에 만들어진 작은 상점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자신만의 좀 취향을 좀 즐기는 형태로 소비의 패턴이 좀 변화되고 있다. 뭐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골목이 뜨고 있다. 뭐 이런 네.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골목 상권이 훨씬 더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뭐 신조어들 중에는 뭐 슬세권, 뭐 홈 어라운드 소비, 뭐 스세권 뭐 이런 신조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제 집 주변에서 모든 것을 좀 해결하거나 네. 뭐 집 주변이 이제 좀 동네가 중심의 어떤 생활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로컬이라는 어떤 지역이 또는 골목 경제가 도시의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도 좀 그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렇게 어제 논의를 좀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. 예, 안 그게 그래도 예. 여기 저 당장 밀락동 있잖아요. 여기 골목 밑에 네.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다 이렇게 굉장히 낡고 네. 허름했는데 정말 예쁜 카페더라고요. 정말 조금조그만한 가게들이 갑자기 확 들어서면서 골목이 확 살아났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요즘 보면 무슨 골목 하고 네. 부산에도 한창 그런 것들이 맞아요, 많이 맞아요. 생기고 있고 뭐 안 그래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말들 많이 요즘 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보니까 뭐 지역 상품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에도 이런 연구가 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연구원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또 어떤 부산 도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이를 바탕으로 부산 도시 정책의 변화를 뭐 2018년, 19년 연구를 통해서 좀 제안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어떻게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지도 뭐 연구한 결과를 좀 내기도 했는데요. 좀 이 연구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예. 우선 이제 부산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뭐 설문조사나 또 빅데이터 같은 통계로 좀 분석을 했는데 일단 1인 가구가 확산이 좀 크게 좀 추가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좀 전 시간에 뭐 행복주택이나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제 도심으로 활동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서면이나 이런 도심으로 많은 활동들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. 또 세 번째로는 자연 환경을 좀 즐기는 여가 활동이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.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뭐 감소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어떤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는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좀 집약되는 어떤 소규모 어떤 도시의 어떤 형태를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스마트 시티나 또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의 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수변 공간입니다. 뭐 이런 수변 공간을 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좀 즐길 수 있게 뭐 생활 밀착형 문화 기반 시설 조성을 좀 제안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2018년 19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최근에 코로나가 또 일어난 그 사태 이후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구들과 최근의 변화를 좀 토대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비전이죠. 부산 먼저 미래로 뭐 15분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비전에서도 이게 좀 담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집중된 뭔가 이렇게 다 임팩트하게 그 컴팩트한 도시도 있지만 그 주위에 그 도시 안에 자연 환경도 좀 살아 숨쉬고 충분히 뭔가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일치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도시 일반의 정책이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문화 정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. 도시 정책까지는 알겠어요. 뭡니까? 예, 그 이에 대해서는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.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온라인에 SNS에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리는지 또 카드 사용 내역이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좀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된 라이프 스타일을 실제로 문화 정책으로 좀 제안하는 방안들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어떤 각 자치구에서 혼자서 이제 뭐 요즘에 1인 뭐 그 가구와 같이 나 홀로 뭐 어떤 전시 관람, 영화 관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
혼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어떻게 전시를 하는지 관람하는 형태를 좀 분석해보고 네. 이동 경로를 좀 확인해보면서 어떤 자치구에는 전시관을 확충해야 되겠다. 왜냐하면 그 자치구의 사람들이 다 다른 자치구로 가서 뭐 미술관을 본다라는 경향이 네. 나타나기 때문에 전시관을 확충해야겠다.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기도 네. 했습니다. 또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맛집을 찾아서 좀 이동하는 게 좀 많아지고 네, 있고 소비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액을 좀 분석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피자를 먹으러 많이 오더라. 그래서 피자를 좀 축제로 만들어 보거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겠다. 뭐 이렇게 좀 문화 전략을 좀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 생활을 하는지, 여가 생활을 하는지 그런 욕구는 어떤 건지 행동 반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문화 정책을 좀 수립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부산연구원에서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좀 집 주변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제는 공원이나 조금 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들을 좀 짧게 만들어가면서 좀 생활문화시설을 좀 제한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뭐 채식식당, 독립서점 요런 이제 특색 있는 문화공간도 많이 생겼고 또 이제 바닷가에서 비치코밍 쓰레기도 줍고 요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신중년 세대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문화적 욕구도 많아지면서 정말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걸 또 잘 파악해가지고 문화 정책으로 연결할 필요도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최근에 저희도 이제 플랜 B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지역 조사를 하고 네. 문화 통계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좀 지역 문화 현장을 한 3가지 정도의 좀 변화가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개성이 강한 취향에 따라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형태의 시민문화 활동이 좀 활발하다라는 것입니다. 예전에는 뭐 음악이면 음악, 미술 뭐 이런 장르별로 동아리 활동이 좀 중심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 독서 모임이나 뭐 글쓰기 또는 프리마켓 아니면 뭐 소규모 영화제나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수다를 떠는 뭐 살롱 문화 또는 뭐 생태 친화적인 어떤 활동들 또는 뭐 젠더나 장애와 같이 문화 다양성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활동하려는 형태들. 네네. 그래서 결국 이제 나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문화적인 활동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어떤 트렌드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공간으로 뭐 나타나면서 좀 지역 곳곳에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신중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세대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욕구들이 2030 세대 못지않게 상당히 좀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네. 예를 들면 예전에는 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뭐 창업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네네. 또는 뭐 좀 간단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좀 습득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 영상 촬영을 해본다거나 미술의 어떤 드로잉을 좀 배워서 네네. 직접 창작을 해본다거나 뭐 책을 집필해 본다거나 이렇게 좀 창작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걸 원하고 또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해운대 뭐 해리단길, 뭐 서면의 점포 카페거리, 또 수영의 망미 골목처럼 예. 시민들에 의해서 골목 상권이 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독특한 지역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전문가나 뭐 지자체가 직접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직접 동네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상인들이 같이 모여서 골목 투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것처럼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만들어가고 뭐 로컬을 뭐 그 바탕으로 좀 창조해 나가는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음악 감상, 독서 이러는데 요즘은 취미가 뭐예요 이거 없어졌어요. 왜냐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 커피도 좋아하고 서핑도 탔다가 기타도 배우고 뭐 하여튼 뭐 독서도 네, 했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딱히 자기 취미가 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. 물어보는 것도 좀 어색해졌고. 근데 이제 문화정책 수립할 때 라이프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게 확실하게 이게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방법이 있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말씀처럼 이게
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시민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없는데 뭐 저는 이제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에 좀 지정되는 어떤 형태들을 좀 살펴보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시민들이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구상해보는 어떤 형태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. 물론 그 과정이 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생각만큼 뭐 깔끔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새끈한 어떤 문화 정책이 나오진 않는데 예, 그런 과정들 그 자체가 현실성 있는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또 욕구를 또 이해하면서 문화 정책에 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들을 어떤 지원하는 어떤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변화도 필요한데 보통은 뭐 음악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미술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약간 좀 폐쇄된 어떤 형태의 지원이었다면 최근에는 거꾸로 시민들이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거를 이제 좀 지원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는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겠다든가 채식 요리를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겠다든가 뭐 이런 작은 활동들도 시민들이 좀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의미 있게 좀 지원해주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정책도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동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미 그래요.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뭐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이거 해보고 싶다고 시에다가 딱 정책 제안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사실 이전과 달라졌어라고 이게 선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좀 조금조금한 소소한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관심만 있으면은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. 찾아보시기